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다소 불건전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헨리 로빈슨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쪽 길을 걷게 된 경위는 다소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겪게 된 불운과도 연관이 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부모로부터 버려져 고아원에서 길러진 아이였죠. 그러다 보니 유년기 시절부터 학창 시절까지 불합리한 여러 가지 요소들에 적나라하게 노출되어야만 하는 환경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저와 같은 불운한 유년 시절을 보낸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점은 제가 성인이 되어서도 그 불운을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했다는 점이죠. 학창 시절에는 껄렁한 아이들과 뭉쳐다니며 불량 서클을 만들었고, 성인이 된 지금은 그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큰 규모의 조직에 몸을 담게 되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청렴한 사업체로 보이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각종 불법적인 일들로 수입을 벌어들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몸담은 이 조직의 보스가 부러웠습니다. 보스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은 대부분 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대부분 얻었죠. 저 또한 저러한 삶을 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나이로 태어났으면 저 정도의 인생은 살아보고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죠. 일단은 보스의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조직에서 원하는 것들을 해내고 인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든 조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면 그게 무슨 일이든 해낼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조직에서 존재감이 없던 저는 하나 둘 일 처리를 완벽하게 해내며 윗선까지 조금씩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제 밑에도 동생들이 생기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위에서는 저를 호출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처음으로 보스에게 직접적인 호출을 받았고, 보스는 저에게 사업차 한국이라는 동양 국가에 방문하기를 지시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일생일대의 기회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할 수 있었죠. 이번 일을 무사히 해낸다면 조직에서 한 자리 꿰차는 것은 일도 아닐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욕심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밑에 있는 조직 부하에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조사를 해오라고 시켰습니다. 그곳이 어떤 나라이든 상관은 없었지만 그래도 조금은 알아두는 게 제 일에도 좋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웬걸? 한국이라는 나라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휴전 국가였습니다. 이거 괜찮은 걸까? 제가 깡패인데 별 걱정을 다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보스의 자리에도 올라서 보지 못하고 그런 외국에서 불의의 사고로 생을 마감한다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단지 그뿐이었습니다. 아마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국가라면 어느 정도의 불편함과 위험함은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한국 방문을 준비했죠. 생애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된 저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제가 상상한 한국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들 때문이었죠. 공항에는 심지어 인공지능 로봇이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한국을 제대로 찾아온 것이 맞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영국에서는 일절 접해보지 못한 신기한 것들이 천지에 깔린 느낌이었죠. 무언가에 홀린 듯 그렇게 한국에서의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사업 문제로 미팅이 있어서 서울의 한 빌딩으로 이동하다가 저는 평생 겪어보지 못한 충격적인 경험을 했죠. 미팅을 시작하기 전에 건물 밑에서 흡연하려다가 처음 보는 한국인 남자에게 기습당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일순 본능적으로 그 남자를 경계했고 다시금 제가 사업가가 아닌 건달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인상을 구기며 여차하면 싸움이 일어날 것을 대비하며 자세를 바로잡았죠. 그런데 제 앞에 있는 상대의 모습을 자세히 확인한 저는 어이가 없어서 온몸에 힘이 쫙 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앞에서 저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남자는 언뜻 보기에도 나이가 70은 넘어 보이는 흰머리 노인이었기 때문이죠. 그 노인은 한국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유창한 영어로 저에게 신랄하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나이도 어린 놈이 어디 놓친 내 앞에서 맞담배를 피우려고 드나? 그리고 네가 서 있는 그곳은 흡연구역도 아니야. 한국에 왔으면 한국의 법도를 따라야지. 빨리 저쪽 흡연구역에 가서 고개 돌려서 피우게나. 저는 지금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얼떨결에 그 영감이 시키는 대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고 말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뇌정지가 온 듯했죠. 영국에서의 제 모습을 돌이켜보자면 이런 경우 보통은 남자 간의 화끈한 몸싸움으로 번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대는 70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 아닙니까?
그런 노인과 몸의 대화를 나누는 게 맞는 건가 하는 괴리감에 빠져 있다 보니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고 그저 그 영감이 시키는 대로 행동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노인도 제 곁에서 담배를 피우더니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앞에서는 맞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예절이라고 했습니다. 참 이곳은 별 희한한 문화들이 다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기분이 나쁘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괴상한 경험을 했던 저였지만 다행스럽게도 사업에 관한 1차 미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한동안은 한국에서 자유롭게 시간을 즐길 수가 있게 되었죠.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던 한국 여행을 본격적으로 즐기게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같이 한국에 오게 된 조직의 동생에게서 한국에는 대중교통이 아주 잘 되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국에서도 성인이 되고 조직에 몸을 담았을 때부터는 대중교통을 일절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조직 내에서도 암묵적인 룰과도 같은 것이었죠. 조직에서 개인 승용차가 지급되기에 그럴 필요가 없기도 했지만 건달들 사이에서도 품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도 조직에 몸을 담기 전에는 여느 평범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이용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주 힘든 시절이었기에 불합리한 상황에서 분노로 가득 찬 시절이었죠. 그래서일까요? 저는 그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보기 위해 그리고 한국에 대한 호기심에 이끌려 대중교통을 아주 오랜만에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조직의 동생들은 모르게 조용하게 혼자서 움직였죠. 그리고 저는 한국에 대한 지식을 한 가지 더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버스를 타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한국의 이곳저곳을 탐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타면서 아주 이상하고 생소한 모습들을 발견했죠. 그건 바로 버스 좌석에 앉아있는 젊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좌석을 내어주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먼저 그 좌석에 앉아 있었는데도 말이죠. 저는 그 이유에 대해 몹시 궁금해졌고 자리를 내어준 젊은 남자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혹시 저 노인이 너에게 자리를 내어달라고 협박을 한 것이냐고, 무슨 이유로 그런 행동을 한 것이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처음에는 다소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던 한국인 젊은 남자는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노인이나 연장자에게 자리나 순번을 양보하는 문화가 있어요. 뭐 요즘에는 옛날만큼은 이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늘 그런 예의범절과 노인, 공경을 배워왔기에 실생활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저는 그 한국인 청년의 말에 진심으로 놀랐습니다. 사실 조금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저게 당연한 문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의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고아였고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이나 하면서 경쟁심만 키워오던 삶이었으니 그런데도 웬일인지 한국의 그러한 문화들이 싫지 않았습니다. 왠지 제가 살아온 과거를 돌이켜보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죠. 어느덧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1차 미팅이 순조롭게 끝났기에 2차 미팅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한국에서의 비즈니스를 성공리에 마치고 돌아갈 것이라 장담했죠. 하지만 늘 그런 과도한 자신감은 시련을 안겨주는 법인가 봅니다. 제 인생이 평탄하지 않았듯 이번에도 저에게 그런 순간이 찾아온 느낌이었죠. 마지막 미팅을 위해 미팅실에 들어간 저는 순간적으로 뇌정지가 오는 듯 했습니다.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순간이었죠. 아니면 제가 방을 잘못 찾아온 것인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곳에는 다소 낯익은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첫 미팅 때 건물 외부 흡연실 근처에서 보았던 바로 그 노인이었죠. 알고 보니 그 노인은 제가 이번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한국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한국의 보스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를 설득해야만 이 미팅은 성공리에 끝나는 것이었고 제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었죠. 그러한 생각이 들자 저는 건달들과의 숱한 싸움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강력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저런 노인에게 그런 감정을 느끼다니 스스로가 부끄러울 지경이었습니다. 게다가 저 노인은 저에게 그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했기에 더더욱 불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죠.
하지만 저는 이 고비를 넘겨야 했고 집중했습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하던 그 한국 노인은 알고 보니 나이가 70대가 아니라 80대였습니다. 저렇게 정정하게 걸어다니는 것도 신기할 따름이었죠. 돈이 많아서 좋은 걸 많이 먹어서 그런가? 한국인들은 도대체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겠군. 속으로 이러한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노인 보스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한국에 있으면서 무엇을 배웠는가? 저는 그 물음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기도 했지만 직설적으로 제가 이곳에서 무언가를 배운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기에 그랬죠. 하지만 그 말 한마디는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끔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뿐만 아니라 제가 살아온 전반적인 기억들까지. 그날 저는 한국인 노인 보스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팅은 무사히 끝났음에도 사적인 대화들로 이어지며 오랜 시간 그분과 시간을 보냈죠. 왜일까요? 저는 그분에게서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부모에 대한 감정이라도 느낀 것일까요? 그것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 보스는 저에게 특이한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과 함께 식사를 한 끼 하자는 제안이었죠. 저야 나쁠 것 없는 제안이었기에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이미 저는 한국에서의 비즈니스를 성공리에 마쳤으니 영국으로 돌아가면 조직의 중요한 자리에 일임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던 들뜬 상태였죠. 한국 보스와의 식사 자리에서 저는 특이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보스는 오늘은 내가 특별히 자네에게 한턱 내지라며 식사와 술을 대접하겠다 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물었고 돌아온 그의 답변에 저는 크게 충격을 받았죠. 사실 오늘이 내 마누라 기일이네. 나보다 먼저 갔지만 병원에서 죽을 거라던 날짜보다 20년은 좋게 더 살았으니 그게 호상이 아니고 뭔가. 아, 자네는 잘 모르겠지. 한국에는 그런 문화가 있다네. 좋은 일이 있는 사람이 주변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한턱을 내는 문화 말이야. 나는 내 마누라가 보고 싶을 때마다 이 식당을 찾는다네. 생전에 같이 자주 오던 곳이기도 하고. 그런 말을 이어가던 한국 보스의 눈가가 왠지 촉촉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체 이 한국 보스의 정체는 뭘까? 그리고 한국이라는 곳은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생전 처음 듣는 특이한 문화들이 즐비한데 싫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보스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아주 강하고 신경질적으로 보였지만 그 내면만은 그렇지 않았죠. 이런 것이 진정한 보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영국에 돌아왔고 제가 몸담고 있었던 조직에서 발을 뺐습니다. 처음에는 조직에서 발을 뺀다는 저에게 갖은 협박과 회유들이 있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죠. 영국에 있는 보스에 대한 존경심과 신뢰가 한국의 보스를 만나게 되면서 바람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하던 것은 영국에서의 건달 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지금은 건달 생활을 청산하고 영국에서 청소부 일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직원이 아닌 사업으로 시작한 일이었죠.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돌아오는 이 일은 저에게 굉장한 삶의 긍정적인 에너지 원동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 한국 보스가 해준 말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